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리서치 한용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한용희.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 지수 연계형 우리 정밀 앵커 얼굴 표정이 뭐 그다지 밝지는 않아요. 지금 뭐 개장 초 고점에서 조금 지수도 밀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한 수석께서 한번 진단해 주세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아니, 소장님 제 표정 밝아요. 아, 밝은 거예요? 네, 밝은 거예요. 똑같으시는데. 네, 항상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살짝 밀리는 거지. 아, 그런 지금 겁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다시. 아니 2% 갔던 지수가 1%대로 내려왔으면은 뭐 그래도 뭐 반도체 쪽은 워낙 좋으니까 지금 네. 크게 뭐 밀린다라기보다는 뭐 그래요. 일부 많이 올랐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는 계속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네, 뭐 그 주말 사이에 좀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지금 25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향 조정이 되고 그래도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외국계 뭐 운용사들 중에서 뭐 이제 손에 꼽는 운용사들도 계속 담고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들이 수급적인 효과랑 그다음에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반도체 쪽은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게 그 AI MLCC 쪽을 저희가 2월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탑픽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기랑 GIS를 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기가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AI에 들어가는 그 베라루빈이라든지 블랙웰에 탑재되는 MLCC는 기존의 뭐 전기차랑 스마트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랑 그다음에 AI 쪽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ASP, 그러니까 평균 네. 판매 가격이라고 그러죠. 네. 이 수준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100달러에 팔고 있는데 이거는 400달러에 팔아요. 그러면은 400달러에 파는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라타가 계속 가격 인상을 하면 할수록 탑티어 업체 지금 2개입니다. 무라타랑 삼성전기. 그러다 보면은 삼성전기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공장도 공격적으로 좀 증설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장비 발주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MLCC 쪽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반도체에 대비하면은.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를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 주요 미국 쪽에서도 빅테크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뭐 램마게돈이라든지 품귀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되는 전략인 거고. 네, 지금 예. 1분기 그 스팟 가격만 보더라도 추정치를 봤을 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30%대에서 갑자기 50%대로 올렸어요. 예. 뭐 트렌드포스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는 그래 1분기 그 공급업체들이랑 지금 반도체 생산업자들이랑 그래 뭐 반도체 가격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한 30% 정도 올리겠네라는 추정치가 있었는데 아니다 50%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상.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와 AI 반도체 AI 쪽 많이 쓰인다. 공격적으로 증설하자. 이거를 쉽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증설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예. 와 이거 캐펙스 그냥 다 늘려야 된다. 이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 캐펙스를 한번 슈퍼사이클 때 한번 쫙 늘려놨다가 공급업체들이 줄줄이 취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캐펙스 투자했다가 또 취소를 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나 SK 주가 보시면 쭉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공급이 쇼티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수요자 중심보다는 고객 중심보다 공급자 우위입니다. 어허. 그래서 공급자가 너네한테 안 팔래?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지금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산업 보고서 듣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미국에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지금 이제 마스가 또 프로젝션 액션 플랜도 공개되고 뭐 그런 시기인데 지금 방산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지금 조금 이쪽이 먼저 지금 조짐이 보여요. 네. 요 부분이 지금 약간 또 이거 새로운 분위기인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 한번 짚어주시면은. 지금 저도 네. 저희 그로스 예. 리서치 쪽에 제가 예. 계속 좀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새벽에 예. 이란 쪽에 그 상황을 보자면은 예.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미국 공격에 대한 용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용인을 사우디가 네, 용인을 예.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자기네 그 방공망이 있잖아요. 예. 방공망을 허용하게 되면은 미국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을 치게 되려면 사우디 방공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라.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전쟁을 좀 사우디도 용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워싱턴 쪽에 밝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말 사이죠. 저도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48시간 동안 미국이 그 F-22 랩터랑 F-35 라이트닝 같은 스텔스 전투기 50대를 그 중동 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라이트 쪽에 보시면은 다 나오는 거고요. 플라이트 24 쪽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비행 궤적이 네, 나옵니다. 말씀이죠. 네, 이거는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GPS를 끄면은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부 안 나오는 글쎄? 것들도 있지만 뭐 키게 되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나토 소속 E3 레이더 항공기가 터키에서 시리아 영공으로 오늘 새벽에 어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긴장감 되게 팽배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6일 날 또 제네바 협약이 열려요. 네. 그럼 핵 합의를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방산주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 또 그렇게 본다. 네. 그래서 26일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군사적인 긴장감은 최고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공습 작전을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제네바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물거품돼서 방산주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26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이슈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피지컬 AI 쪽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설 연휴 이전에 좀 시세 내다가 좀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네. 좀 오랜만에 돈을 시세를 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그 어제 이제 딱 125조 투자한다라는 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그 글로벌 로봇 허브 조성이라는 좀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로봇 제조를 넘어서 이제 파운드리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훈련 거점 구축하고 AI 데이터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신사업입니다. AI랑 자율주행이랑 그 SDV,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네. 50조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이랑 핵심 기술 개발이니까 R&D 쪽인데 이게 38조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 투자, 그러니까 생산 거점에 대한 효율화인 거죠. 이게 한 36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아틀라스 때문에 AI 그 로봇주로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올수록 이제 그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인데, 네. 지금 로봇주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수급적인 요인들로는 갈 수는 있지만 좀 선별적인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에 하나하나 반응해 가지고 어디도 로봇 한다, 어디도 로봇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한석께서는 어때요? 저 취향이 뭐 상상인 정권이나 뭐 SK 정권 동전주들 최근에 그냥 막 날아갔거든요. 네네. 이런 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서도 기회가 오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전주들이 이제 액면 병합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액면 병합을. 네. 동전주 안 되려고 액면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 그러면 500원짜리 2대1로 하면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럼 액면병합이 되는 건데 실제로 공시가 하나둘씩 나오는 게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정부에서는 그냥 액면병합은 또 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사실 지금 증권주는 워낙 좋죠. 브로커리지 글쎄. 수수료라는 네, 게 네.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예. 근데 브로커리지 수수료 1, 2, 3, 2 사업자들은 괜찮지만 그 밑에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소형주가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기업 가치가 지금 3배, 4배 뭐 이렇게 간다? 그건 좀 과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본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고 뭐 IB라든지 뭐 운용 쪽이라든지 이런 쪽 잘하는 증권사들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거 예. 그런 증권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지금 뭐 보험주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중소형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난주에.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주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사주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주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물론 뭐 미래엑세생명이나 이런 큰 종목들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오늘 삼성생명은 좀 다릅니다. 예. 오늘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25만 원 갔을 때는 특별 배당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소형 보험사들도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보험사에서는 좀 대형 보험사가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 PBR이나 이런 수준에서 봤을 때 밸류가 그동안 굉장히 쌌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선보라든지 하나생명도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들이 뭐 PBR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예.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에 딱 하려고 했었는데 네. 낸드 산업 보고서입니다. 아, 낸드. 네. 낸드 산업 보고서인데 디램하고 낸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낸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원래는 낸드 가격이 폭등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우리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들이 많이 팔려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예. 예. 근데 그동안에 낸드 시장 작년에 기사만 찾아보시더라도 낸드는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막 키옥시아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낸드 샌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전통적인 그런 사이클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은 일단 AI 뭐 HBM이라든지 DDR5, DDR 뭐 6, 7 뭐 이렇게 GDDR6, 7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낸드까지 상승하는 전반적인 쇼티지 국면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낸드 가격 상승 랠리는 IT 교체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D램하고 낸드의 역할이 뭐가 다르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예? 전원이 꺼지면 예. 데이터가 사라지는 대신에 네. 초고속 연산을 하는 거죠. 네. 계산할 때 막 추론을 할 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GPU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아니, 건데 사라진 데이터가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낸드는 뭐 하는 거냐?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궁금한 거는 D램은 사라진 데이터 어떻게 다시 복구시켜요? 그래서 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낸드가 네. 있다. 그 대용량 보존하는 대용량 저장 공간입니다. 어허. 우리 파일 같은 거 저장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낸드 갖다 다시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PC, 모바일이나 말을 그렇게 PC의 해주셔야지. SSD 서버 스토리지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AI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보고서에 비유를 드린 게 D램은 작업대예요. 막 이렇게 작업을 해요. 공장 작업을 해요. 자 이거를 옮겨놔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창고 역할을 해주는 게 낸드입니다. 쉽다. 설명 네, 쉽다. 좋다. 이거를 저희도 계속 보고서를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근데 지금 AI 인프라가 워낙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지금 결과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창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 랜드가 그래서 계속 필요한 게 뭐냐면 창고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이제 2026년 1분기 랜드 가격 상승률이 원래는 기존에 한 33%에서 38% 올리겠구나라고 했었는데 50%에서 55% 상승할 수 있는 상향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품목인 이 SSD, 이 랜드가 네. 53%에서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록적인 인상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장 상황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선행지표로 활용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스팟 가격입니다. 계약을 했을 때 가격 이건데 이게 모든 폼팩터에서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특히나 이게 스팟 가격이 모든 폼팩터에서 확인되는 게 보통 이 MM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 태블릿 아니면 가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가전을 갑자기 많이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상승하지 않거든요. 네. 태블릿을 갑자기 많이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보시면 우리 코로나 완전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 그때 집에 갑자기 태블릿 기기 하나씩 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 MMC는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하. 상승률이 확인이 됐었는데 예. 이게 구형 기술이에요, 되게. 어. 그래서 진입 장벽이 되게 낮고 마진도 적고. 근데 이것도 1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기업형이 아니고 소비자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경향인데,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제 랜드 생산 칩 메이커 업자들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처럼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26년 상반기 랜드 마진이 어느 정도냐? 40에서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겨울에서 갑자기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어요. 그래서 2017년 봄이 아니고 여름인데 그 정도면. 네, 뜨겁죠. 근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따뜻한 봄이 더 좋기는 하죠. 홍풍이 부는 거니까. 네. 그래서 2017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후에 10년 만에 재현되는 역대급 수익성입니다. 이게. 역대급. 네, 그래서 디램에 이어서 랜드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랜드 슈퍼사이클에서 Q에서 P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호호. Q는 물량이죠. 자, P는 가격이죠. 예. 자, 그럼 뭐냐? 이제 공급 조절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습은 과거에 야 이거 뭐야? 우리 GPT한테 뭐야 했으면 뭐예요?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 자, 추론은 뭐냐면 오픈클로 같이 알아서 하는 거죠. 검토만 받고. 야, 뭐 이거 들어가서 네이버에 예약해가지고 예약금 결제하고 이거 잡아서 나한테 확인해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되면은 토큰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클로 쓰시는 분들 토큰 잘못 써가지고 갑자기 몇백만 원 결제되는 분들 있거든요. 어허. 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추론으로 이동을 하면서 메모리 병목이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크게 저장하고 용량을 뭐 만드느냐 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오픈클로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겁니다. 아. 네. 에이전틱 AI는 지금 GPT도 그렇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출시를 했습니다. 자, 구글은 강점 있는 게 뭐죠? 크롬이라는 게 있죠. 자, 네. 크롬에서 우리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번호 다 저장이 됩니다. 글쎄. 비밀번호까지. 예, 예. 자, 그럼 결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에이전틱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한테 내가 지금 카드 다 등록해놨으니까 나 오늘 어디 고깃집 가려고 그래. 여기 예약금 다 결제해놓고 예약해놔. 그러면 다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I 비서같이 예.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핵심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상태를 계속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KV 캐시라는 겁니다. 이 KV 캐시는 보통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제 이전 단계에서 생산한 키밸류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GPT를 쓰다 보면은 그래 뭐 질문했어요. 근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럼 또 질문하잖아요. 그럼 새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임시 저장 값을 또 가져와 가지고 또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KB 캐시가 에이전틱 워크로드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챗봇 대비해서 추론 1회당 평균 100배에서 1000배까지 많은 토큰을 소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하는 거죠. 근데 KB 캐시는 이제 HBM으로만 늘어나는 결과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활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이 병목을 해소하려는 전략이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메모리 오프로딩이라는 전략입니다. 자, 메모리 오프로딩이 뭐냐면 GPU에 상주하던 일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SSD나 CPU 메모리 등 다른 저장 공간으로 옮겨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HBM은 한정된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연산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럼 추론에 꼭 필요한 데이터에 집중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좀 덜 긴급한 데이터. 그럼 창고에 놨다가 빨리 가져와. 창고가 아니고 창고. 네, 창고. 창고. 네, 창고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네. 창고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처리율을 좀 높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오프로딩 적용 시에는 응답 속도가 개선되고 생성 가능한 토큰 수도 유의미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추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자들 있잖아요. 예. 이 모델의 중간 상태랑 컨텍스트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재호출할 수 있는 기업용 SSD 확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랜드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토픽으로 꼽은 거는 네. 네오셈하고 TCK입니다. 네오셈, TCK. TCK. 네, 네오셈은 SSD 완제품 검사 장비랑 버닝 네. 테스트 네.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3분기 기준 매출은 SSD 테스터가 82% 정도고요. 버닝 테스트가 10%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서버용 그 eSSD 아까 저 방송 전에 했던 eSSD 잠깐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SSD거든요. 그래서 기업형인데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테스트 장비도 확대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해야지 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검사할 수 있는 오사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eSSD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우리 랜드는 검사하고 빼, 검사 빼 이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AI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사양, 고신뢰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쭉 해서 어디 온도까지 높이고 낮추고 그러면 여기서 불량이 뜨냐 안 뜨냐 이런 걸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AI는 워낙 신뢰하는 게 네. 고신뢰도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테스트 검사를 어디 오사트 업체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야 우리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생산 라인을 더 깔아야겠다. 저희가 라고, 지금 네. 생방송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